안녕하세요, 낙서입니다. 등비수열의 합 개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공식 몇 개 외워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풀어도 모르겠고 어떻게 공식 적용할 생각만 하다 보니 출제자가 얘기하고 있는 핵심 포인트를 잡지 못해서 문제를 너무 어렵게 접근하고 수능 수학은 너무 어려운 거야 라는 생각으로 이번 생엔 포기해야 돼 라는 결론을 내리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하나하나 열심히 따라오고 그 다음에 공식의 특징들, 그 다음에 공식 유도하는 과정들, 원리 정도까지 이해하면서 공부한다면 모든 과정들이 다 이해가 될 거고, 수능날 만점 시험지를 휘날리면서 온 가족이 웃으며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을 그날을 상상하면서 열심히 따라하기 바랍니다. 자, 등비수열의 합. 일단 에세이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A1부터 시작한다는 A1부터 시작해서 AN까지를 모두 더한 수열의 합이 SN이지. 등비 수열이기 때문에 요 놈을 A1, 요 놈은 A1R, 그 다음 A1R 제곱 플러스 점점점에서 A1R에 n-1승까지 쓸 수 있겠네. 자, 공비를 한번 곱하는 거야. 왜? 공비를 한번 곱하면 이놈은 1로 올 거고 이놈이 1로 올 거고 박스 친 요만큼이 같아질 수 있으니까 공비를 한번 곱하는 게 되겠지. A1R 제곱 플러스 점점점에서 A1R의 n-1제곱 더하기 A1R의 n승 이렇게 되겠네. 자, 빼. 왜? 박스 부분이 똑같으니까. 물론 여기서 공비가 1인 경우와 공비가 1이 아닌 경우로 나눠서 체크를 했어야 돼요. 자, 공비가 1이 아니기 때문에 1-R에 Sn 공통인수가 있으면 묶어준 거지. 그럼 여기도 이 박스 부분은 사라질 거고 A1이 공통일 거고 1-R의 n승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양변을 1-R로 나누면 1-R분의 A1의 1-R의 n승 이렇게 되겠지. 선생님, R이 1보다 크면요, 분자분모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R-1분의 A1의 R의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등비수열 합공식에 세팅된 과정을 생각해야 되는데, 공비의 항수 첫 번째 항, 즉 항수와 공비와 첫 번째 항만 알면 등비수열의 합을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에 AN이 3 곱하기 4의 n승 이렇게 표현이 됐다. 이놈의 S10을 구하라 라고 얘기하면 공비 n의 밑에 있는 놈이 공비니까 4 빼기 1. 첫 번째 항은 n에 1 넣었을 때의 A1 값이지. 그래서 요거는 12. 항수는 10개 빼기 1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고. 자, 공비가 그럼 1인 경우는 첫 번째 항도 A1이고 두 번째 항도 A1이고 세 번째 항도 A1이고 망고 A1이고, 그래서 요거는 A1이 n번 나오니까 SN은 n 곱하기 A1이라고 쓸 수가 있겠네. 알겠어? 자, 그럼 다시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을 생각을 해보자고. 당연한 얘기를 좀 할 거야. 자, R 빼기 1분의 A1의 R의 n승 빼기 1로 생각을 한다면 이거를 R 빼기 1분의 A1의 R의 n승 마이너스 R 빼기 1분의 A1이라고 쓸 수 있겠네. 그럼 우리는 이런 문제를 볼 수 있거든. SN이 A 곱하기 R의 n승 플러스 B꼴일 때 AN을 구하시로 하고 얘기하면 SN 빼기 SN-1을 통해서 구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여기서 눈으로 보자면 요 놈을 A라고 하고 요 놈을 B라고 하면 마이너스까지 포함시켜서 B라고 하면 A 플러스 B가 0이라면 여기에서 시작은 우리는 등비수열 합공식을 한 거잖아. 그럼 여기서 A 플러스 B가 0이라면 요 SN은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는 AN의 합이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니? 그러니까 공비 바로 찾을 수 있고 첫 번째 항도 바로 찾을 수 있잖아. 어떻게? 요 식에서 정리해보면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이걸 단순화시켰을 때 A 곱하기 R의 n승 플러스 B라고 하면 A 플러스 B 부분이 0이면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의 합식이었다는 얘기지. A 플러스 B가 0이 아니었다면 두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 1을 보고 이렇게 바꿔서 푼 AN은 두 번째 항부터는 동일하겠네. 되니? 자, 이렇게 끝내기 아쉬우니까 여러분들이 죽어라 싫어하는
원리합계 적금 부분 그리고 연금 부분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적금. 돈을 계속 은행에 넣는다. 어떻게? 주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넣으니까 결국은 수열의 합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네. 맞니? 자, 그러면 1년 1월 1일에 얼마를 놓고 2년 1월 1일 3년 1월 1일 A 금액씩은 넣을 거고 10년에 넣을 거야. 그럼 얘는 10년 만에 찾는 금액이기 때문에 A라는 금액을 넣었다. 그러면 1 플러스 100분의 R이 얼마가 되니? 10제곱이 되겠지. 왜? 이거는 이제 복리라는 얘기를 할 건데 이자에 이자가 붙는 게 복리야. 그러면 1년 말, 2년 말, 3년 말, 짜르르르르 10년 말 하면은 이자가 몇 번부터? 10번부터. 2년 1월 1일에 넣는 거는 2년 말부터 10년 말까지 사야 되니까 이자를 몇 번 타겠니? 9번 타겠지. 자, 여기서 스탑. 그러면 갈수록 항들이 R이 여기에 요 지수가 1씩 빠지게 되겠니? 많이? 자, 그럼 10년 1월 1일에 넣어서 10년 12월 31일에 돈을 탈 건데 10년 초에 넣은 A라는 금액은 이자를 한번 타야겠니? 아니? 자, 이렇게 줄이는 걸 보는 게 나을까? 키우는 걸 보는 게 나을까? 키우는 걸 보는 게 낫겠지. 그럼 공비는 얼마겠니? 1 플러스 100분의 R이 되겠네. 그러면 요게 공비. 그 다음에 요 덩어리가 첫 번째 항인 거야. 자, 원리합계를 쉽게 이해하는 방식은 마지막 항을 첫 번째 항으로 본다. 이 내용 하나야. 왜? 마지막 항이 이자를 덜 타니까 지수가 작을 거고 지수가 작은 놈을 첫 번째 항으로 보면 끝나는 거야. 아니? 자, 그럼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어떻게 구성이 된다고? 공비 빼기 1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의 항수 빼기 1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럼 1 플러스 100분의 R 빼기 1분의 첫 번째 항이 A라는 금액 1 플러스 100분의 R 1 플러스 100분의 R의 항수 빼기 1 이렇게 하면 이게 원리합계가 되겠네. 여러분들 잘 알 거야. 등비수열 합공식 잘 알잖아. 뭐를 첫 번째 항으로 보자? 마지막에 넣은 금액을 첫 번째 항으로 보면 어려울 게 없다. 맞니? 자, 그러면 신용카드 할부 문제만 잠깐 얘기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1월 1일에 30만원짜리를 할부로 구매를 했고 1월 31일부터 12번에 걸쳐서 돈을 똑같은 금액을 놓고 했을 때 얼마씩 갚아야 하나 이런 내용이 있을 건데 결국은 핵심 포인트는 뭐냐? 손해보는 사람이 손해보지 않는다. 누구도. 이게 핵심 포인트가 돼. 그러면 어떤 걸 봤을 때 손해보지를 않을 거냐? 12월 31일이 됐을 때 이 30만원을 은행에 넣어놨을 때와 어떤 사람이 12번을 A라는 금액을 동일하게 갚았을 때 같은 기간, 같은 일자 12월 30일이 됐을 때 두 금액이 똑같았다면 손해보는 사람이 없겠네. 그러면 이율이 예를 들면 이거는 뭐 은행에 놓는 이율이 5%였다. 얘는 은행에 놓은 원리율이 5%였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30만원은 1 플러스 100분의 5에 몇 제곱? 12제곱이 돼. 1월 말부터 12월 말까지니까 이자가 몇 번이 붙어? 12번이 붙는 거야. 그러면 얘는 마지막 금액만 생각하면 12월 31일에 A라는 금액을 주면서 땡이 고고 역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1월 31일에 넣은 금액은 A라는 금액 플러스 A라는 금액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5 이자가 11번 붙지. 11월 말이니까 2월 말, 3월 말, 4월 말 손가락 펴가지고 계산해보면 돼. 그럼 11번이야.
그러면 등비수열의 합공식 쓸 때 요 놈을 첫 번째 항으로 보고 요 놈을 마지막 번째 항으로 보자면 공비는 1 플러스 100분의 5 빼기 1이라고 하면 되니? 안 보이네. 이렇게 하면 되니? 그럼 첫 번째 항, 요걸 첫 번째 항으로 놓은 거고 1 플러스 100분의 5에 항수는 몇 개야? 12번 넣는 건 변함이 없지. 이게 만들어진 금액이지. 이 금액하고 은행에 아까 넣어놨던 30만원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5에 12제곱하고 같다면 손해보는 사람이 없어서 결국은 우리는 얼마씩 갚아나가면 되는지를 체크할 수 있겠네. 원리합계 문제 어려워하지 말고 등비 수열에 관련된 얘기인지 등비 수열의 합에 관련된 얘기인지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의 합에 관련된 얘기라면 첫 번째 항과 공비 그리고 항수로 이루어진 등비 수열 합공식을 떠올리면 된다 라는 생각을 하면 되고 마지막에 넣은 금액일수록 이자를 적게 타게 되고 이자를 적게 타게 되니까 마지막에 넣은 금액을 첫 번째 항으로 하면 된다 라는 것만 기억한다면 원리합계 문제 지긋지긋했던 원리합계 문제가 더 이상 여러분들을 괴롭히지 않을 거라고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다.